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박스권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현재 지수는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올라서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요 사이를 머물게 된다면 계속 박스권 시장이 흘러갈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하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저국 미국에서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한 2100억 정도, 2100조죠. 우리 돈으로 2100조 정도 시장에 풀었는데, 이번에는 3400조 정도를 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천조국은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자들 참 돈을 풀어도 엄청나게 풉니다. 우리는 20조 풀었대요. 진짜 3400조 이야기 듣다가 20조 이야기 들으니까 참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튼 우리도 이렇게 돈을 푼다 그래요. 돈이 이렇게 계속 풀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안 좋으니까 계속 돈이 풀리는 거고, 또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자산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중국 증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끝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그동안 돈을 풀다가 안 푼다면,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쪽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 푸는 거고, 이쪽에서 민간이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하면은 요 넘어가는 시기가 좀 있을 거잖아요.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현재 중국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는 말이죠. 왜냐면 돈이 늘었다가 줄어들면 민간에서 확실히 돈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좀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해 줬던 거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읍시다. 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또 그리고 앞으로 기술 발전이 이런 풀린 돈과 연관지어져서 계속 발전하게 된다면은 그간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얼마간의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우리한테 투자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낮에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고 시향을 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낮에 우리 집에 영어 과외 선생님, 영어 발음을 좀 교정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과외하기 전에 좀 몇 분 좀 일찍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뭔가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뭘 물어볼 거 있냐 물어보니까 언니한테 빌려준 돈 800만 원을 받았답니다. 8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나, 이거 저한테 좀 조언을 좀 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금융 쪽으로 계속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조금 이게 대학교 졸업하면 다 따는 건데 그냥 그간 공부한 거 테스트도 좀 해볼 겸 해서 금융 관련 자격증을 몇 개 좀 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산관리사,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죠. 또 졸업생들은 상대 졸업한 애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한두 달 공부하면 다 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거 가지고 있죠.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 주식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대충 따놨습니다. 저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이래 투자 관련해서 물어보면 재무 관련해서 조금 상담을 좀 해주기도 하죠. 물론 사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취직하려고 딴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왕에 알고 있으니까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상담을 해주곤 해요. 그런데 작년에 영어 과외 선생님을
재무 관련해서 처음 이야기를 나눴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중간에 밥도 몇 번 먹고 하면서 돈 관련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직 노처녀입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40살이더라고. 우리 한국 나이로. 그동안 저한테 만으로 이야기했는가 봐요. 저는 37, 38살인 줄 알았는데 40살이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작년에 한 7월인가 8월인가 그때쯤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의 작년에 37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 그 나이가 되도록 돈을 진짜 10원도 못 모아놨더라고. 그런데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땅한 상대가 없으니까 결혼 같은 경우는 좀 포기하고 거의 포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던데 노후가 막막해지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쭉 전반적으로 조금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투자에 대해서 좀 권했죠.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작년 한 7, 8월 정도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3월 달이니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했더라고. 돈 생기면 그냥 다 때려 넣었더라고. 넣어가지고 또 수익도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산이 8,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빵원이었습니다. 빵원. 진짜 모아놓은 돈 빵원에서 1년 사이에 자산이 수익금 포함해서 평가이익이 전부 다 잔액이 8,100만 원 됐더라고요. 오늘은 그 누나한테 언니한테 빌려준 돈 8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투자하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이래 되면 올해 안에 1억 이상 올라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자산을 불려서 과외 같은 경우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좀 전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이가 60 넘어서 과외하기는 좀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면 가능할지도 몰라도 60 넘어서 방문하면서 과외하기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은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1년 사이에 빵원에서 1년도 안 됐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100만 원까지 벌어서 이번에 빌려준 돈까지 더하면 9천만 원. 올해 안에 1억이 훨씬 넘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일단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계속 풀려나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거지같이 산답니다. 돈 버는 대로 그냥 다 주식을 사버리니까 쓸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하여튼 아끼면서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연금 관련해서 좀 물어봤어요. 혹시 국민연금 이런 거 좀 넣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연금을 안 넣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식으로 수익이 좀 나기 때문에 연금을 갖다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연금을 좀 납입하는 게 좋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 제가 볼 때 미친 짓을 했어요. 참 선거 때 대해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24일 날 작년 7월인데 7월에 법을 발의해 가지고 11월 24일 날 이제 국회 복지소관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예전에는 그랬죠. 국민연금 납부를 하다가 그동안 좀 어려워서 납부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다시 내가 어느 시점에 납부를 하게 되면 추후 납입이라고 해서 기간이 얼마가 되든 다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밉상스러웠는가 봐요. 어떤 게 밉상스러웠냐면 국민연금을 내면 일단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좀 깎아줘요.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세금으로 좀 보조를 해주죠. 왜 이런 게 있냐면 기업 다니는 분들은 자기 돈 좀 내고 기업에서 반 보태주고 기업 보고 네가 내 이랬잖아요. 기업이 뭔 죄가 있노? 국 가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 그래서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데 지가 낸 돈에 대해서 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또 세금 또 깎아줘요. 그러니까 기업 다니거나 공무원 이런 분들은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세금으로 반 보존해주고 자기가 낸 거에서 또 공제까지 또 일부 받기 때문에 실제 돈은
많이 내지 않죠. 자, 그런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지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원방 지가 100% 지가 다 내잖아. 굉장히 손해가 많죠. 어쨌든 뭐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부 세금은 깎아주긴 해요. 근데 이 국민연금을 갖다가 내면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렇다 되다 보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가 납입을 하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몽땅 내가지고 추가 납입을 하고 세금 감면도 받고 또 연금도 받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못마땅하고 밉상스러웠는가 봐요. 어떤 분께서 뭐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겠죠. 정의롭지 못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참 여기도 기사 밑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세게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얼마가 되던 10년 이상 추가 납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과외 선생님한테 일단 국민연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낮에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고 알았어요. 하여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연금이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낸 분, 뭐 중간 낸 분, 작게 낸 분 이렇게 된다 합시다. 많이 낸 분은 요만큼 더 줘요. 요만큼 돈을 요만큼 더 줍니다. 많이 냈는데 많이 안 줘요. 많이 내면 작게 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작게 낸 사람은 많이 줍니다. 작게 낸 사람은 많이 주고 많이 낸 사람은 작게 주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공평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낸 만큼 줘야 되잖아. 많이 내면 많이 주고 작게 내면 작게 가져가야지. 근데 국민연금은 안 그래요. 많이 내면 니 잘 사니까 많이 내는 거 아이가? 마, 좀 작게 받아라, 이 새끼야. 이라고. 작게 내면, 아이고, 어렵지. 니 어려우니까 못 내는 거 아이가? 많이 줄게.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과외 선생님한테 일단 주식 투자로 최대한 벌어서 즉시연금으로 꼽아놓고,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꼽아놓고, 최대한 작게 내서 기간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납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작게 내면 많이 주니까 요거를 좀 제도를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하고 많이 내면 뭐 좋겠지만 지금 와서 뭐 많이 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많이 내는 거는 뭐 있는 사람들 많이 내면 되는 거고 그 국민연금 요런 또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국민연금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내면 좋다 생각해요. 좋다 생각하는데 제도가 이미 이렇게 10년 이상 지금 안 되게 돼 있으니까 10년 미만이라면 좀 더 있다가 내고 근데 이걸 좀 더 활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좀 더 활용해 보면 또 이거 이야기하면 또 밉상 소리 들을지 않으려는 건 모르겠다. 자, 보세요. 이 국민연금은 세금을 좀 깎아준다 그랬어요. 감면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추가 납입하잖아요. 그럼 올해 매출액에서 3천만 원 없던 걸로 해줘요. 3천만 원이 안 벌은 걸로 해줄게 이래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더 벌어서 내야 될 세금들을 안 낸대. 이제 소득 구간이 좀 크게 잡히는 분들은 한 50% 잡힌다 합시다. 그러면 1,500만 원 그냥 세금 바로 절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3천만 원을 더 작게 내므로 인해서 1년 동안 의료보험 있죠. 건강 의료보험. 의료보험도 그만큼 좀 작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덕보죠. 세금도 작게 내고 또 그리고 의료보험도 좀 작게 내기 때문에 좀 이득이 있죠. 따라서 국민연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되죠. 지금은 예전에는 좀 무제한으로 가능했는데 10년 미만으로 제한이 되게 불공정을 싫어하시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제일 했어요. 참 사식이면 내가 진짜 일단 공석이라서 이래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라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분께서 했는데 고추 했어요. 했는데 10년이니까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 어떻게 하냐면 내야 될 분들은 내세요. 내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렵다고 안 내면 돼요. 국민연금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그럼 언제 내야 되느냐? 매출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뭐 매출이. 예를 들어서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없었어요. 아,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갑자기 매출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서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보듯이 뻔하죠. 올해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 뭐 다음에 이만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길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때 매출이 많다 생각될 때, 국민연금을 막 최대한 추가 납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매출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이만큼 절세하죠. 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의료보험료도 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만큼 있었는데 낸 만큼 매출이 까버리기 때문에 세금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또 그리고 또 양 욕 들어 먹을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면은 집에 애들 만 18세가 딱 되면 그냥 1회분 납부를 해보십시오. 만 18세 되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납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납부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소득 없어요 하고 납부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18세인데 이제 28세까지 기간이 좀 있죠. 이 기간 동안 딱 있다가 10년간 안 낸다 아닙니까? 그럼 28세에 이렇게 직장 다니면 또 국민연금 내겠죠. 아니면 자기가 사업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매출이 많이 나오면 요때 이 안 낸 기간 납부를 해서 매출을 까버리고 절세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10년간은 예전에는 뭐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10년간 있기 때문에 이 10년간 기간을 가지고서 아까 이야기했죠. 국민연금은 많이 낸 사람은 작게 주고 작게 낸 사람은 많이 주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공정이랍니다. 공정의 의미가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 새끼들 진짜 말하는 공정이란 게. 야, 저 새끼들 희한한 놈들입니다. 하여튼 그게 공정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갖다가 작게 해서 다른데 돈을 갖다가 주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벌고 국민연금 추가로 받으려 그러면 최대한 작게 내가지고 없는 것처럼 작게 내가지고 기간을 최대한 끌어보면 되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쌤한테는 요거 좀 더 고민해서 좀 조언을 해줄 생각입니다. 아따, 또 국민연금 하다 보니까 또 열이 싹싹 받치네. 자, 일단 뭐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이까지 이야기한 것에도 상당한 뭐 절세의 지혜가 되는데 또 이 이야기 했다고 저기 높은 분들 싫어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국세청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 단기 고점이라고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 종목들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다날, 미투원, 팜스토리, K사인 요 종목들은 단기 고점이라 분석이 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중형주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소형주가 이제 안 가다가 이제 좀 갈라 그래요. 자, 중소형주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8개 종목이나 됩니다. 18개 종목이나 되는데 요거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 요 위에 이 종목들은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막 그저 그렇고 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있죠.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그 시장을 마치고 저녁에 쭉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면 돼요. 10원도 없던 그 선생님께서도 1년도 안 된 지점에 벌써 8,100만 원이나 모았습니다. 올해 1억이 넘어갈 거예요. 또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고 국민연금도 잘 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많이 낸 사람 작게 주고 작게 낸 사람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작게 내고 기간을 오래 끌고 가면서 나머지 아낀 돈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즉시연금으로 돌려버리면 되지. 즉시연금 돌리는 시점도 이자가 높아졌을 때, 최대한 높아졌을 때 돌리면 되죠. 만약에 즉시연금으로 돌리지 않고 하려 그러면 저기 미국 같은데 배당주 연 6% 주는 배당주 ETF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지요. 하여튼 제도를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 몇 명 좀 이용을 하니까 되네 안 되네 하는데 그거는 생각 못 하죠. 있는 사람들 국민연금 추가납입해서 세금 감면받고 좀 더 받아보면 배가 그렇게 뒤틀리고 아프죠. 근데 없는 사람들이 돈을 국민연금 없어서 못 냈다 이 말이야. 근데 추가납입을 좀 해서 국민연금 좀 받아볼래 했더니 이것도 10년으로 딱 제한을 해놔붙네. 나는 이만큼 더 내면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없어서 못 냈단 말이야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생각 안 들지. 있는 놈들 세금 위에 해먹고 받아 처무는 거는 배가 뒤틀리고 이거는 안타깝지 않지. 이게 그렇지. 참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